안녕하세요. 경희사당의 강경희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필순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칠판 한번 볼까요? 가득 써 있어요. 오늘의 목표는 한자의 필순 원칙인데 한자를 아무렇게나 쓰면 어떻지? 왜 이걸 꼭 지켜야 되나 말할 수 있는데 제가 파란색 글씨로 써놨어요. 왜 필순을 지켜야 되냐면요. 빨리 바르게 예쁘게 쓰기 위해서 규칙을 정해놓은 거예요. 요즘은 컴퓨터를 쓰고 내가 직접 쓸 일이 없지만 인쇄된 것을 많이 보고 있긴 하지만 내가 직접 쓸 때는 한자를 많이 안다고 하는데 쓰는 게 아니라 그림처럼 쓴다면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한자를 아는 게 맞아 라고 대놓고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웃을 거예요. 이왕에 처음부터 배우는 한자 이쁘게 쓸 수도 있고 멋지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제가 간단히 정리해 줄게요. 자, 칠판을 보고 한번 같이 볼까요? 첫 번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다예요. 지금 내천자를 제가 써놨는데 항상 왼손잡이인 경우에도 이걸 지켜야 되는데요.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하나씩 완성해 가는 순서로 쓴다. 두 번째, 위에서 아래로 쓴다. 석삼을 쓴다고 하면 위에서부터 쓰고 내려와야지 아래서부터 써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 가로획과 세로획이 교차될 때 가로획을 먼저 쓴다. 열십자를 보면 세로부터 쓰는 게 아니라 항상 한일, 가로부터 먼저 쓴다는 규칙 꼭 기억합시다. 네 번째, 삐침과 파임이 만날 때 삐침을 먼저 쓴다. 삐침이 뭐고 파임이 뭐야? 라고 하는데 먼저 한자를 볼까요? 이건 무슨 자죠? 사람 인자예요. 옆으로 하는 걸 삐침이라고 하고 옆쪽으로 뻗는 걸 파임이라고 해요. 이 사람 인자를 머리에 넣어서 사람 인자 쓸 때 얘부터 쓰고 쓰는 건 아니잖아요. 삐침 쓰고 그 다음 파임을 쓴다 라는 규칙. 삐침을 먼저 쓴다. 5번, 좌우의 모양이 같을 때는 어디부터 쓴다? 그렇죠. 가운데를 먼저 쓴다. 볼까요? 가운데 쓰고 이렇게 아까 내천자를 보면 왼쪽부터 쓴다고 해서 작을 소자를 여기 이렇게 써가면 안 되고 좌우가 대칭인 한자는 가운데를 먼저 써준 다음에 양쪽을 써주는 규칙이 있어요. 약간 1번하고 5번은 혼동할 수 있겠죠. 6번, 안쪽과 바깥쪽이 있을 때는 바깥쪽을 먼저 쓴다. 예를 들어서 나라국이나 여기에 써있는 건 구들 고자인데요. 큰 네모 안에 한자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보통 여러분 쓰는 거 보면 큰 네모 먼저 만들고 아래를 쓰는데 그게 아니라 테두리를 먼저 만든 다음에 가운데를 채우고 마지막에 닫아야 해요. 꼭 그렇게 해야 해요. 왜 해야 된다고요? 빨리 바르게 예쁘게 큰 네모를 쓰고 가운데를 쓰는 것보다 위에서부터 쓰고 내려와서 아래를 닫을 때 글씨 모양이 예뻐져요. 왜냐면 내가 네모를 작게 만들면 글씨 가운데 있는 한자가 작아질 거고 내가 네모를 크게 만들면 가운데 있는 글씨가 커져야 되는데 내가 네모 테두리를 만든 다음에 그 안에 한자를 쓰고 마무리를 하면 규격이 맞아요. 그래서 예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뭔가 하나를 만들 때에도 앞, 뒤, 옆이 좀 예쁘게 여백이 맞아야 되는 거죠. 한자도 그렇게 쓴다는 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7번, 꿰뚫는 획은 나중에 쓴다인데 가운데 중을 썼어요. 네모를 다 만들고 가운데 떡꼬치처럼 쭉 꽂아야 되지 세로를 먼저 하고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와 비슷한 자가 가로로 꿰뚫는 한자가 있는데 바로 뭐죠? 계집여자가 있어요. 계집여도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글씨여서 꿰뚫는다. 세로로 하든 가로로 하든 무조건 마지막에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기. 자, 그 다음 오른쪽 위에 있는 점은 나중에 쓴다는데 이게 무슨 자죠? 맞아요. 개견자예요. 개견자는 어떻게 하냐면 큰 데를 쓰고 오른쪽에 있는 점을 많이 쓰는데 나중에 뭐 창과가 들어가는 부수들은 거의 오른쪽에 점이 들어요. 나라국자 기억 한번 해보세요. 큰 네모 안에 다 쓴 다음에 마지막에 점까지 찍고 테두리를 닫아야 되는 게 나라국의 필순이에요. 제가 나중에 수업할 때 한자 쓸 일 있으면 선생님 거 필순을 보고 여러분도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큰 규칙에서 어긋나고 있구나. 그러면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별표를 많이 해놓은 글씨가 있는데 자 볼까요? 받침 글자 중에
이건 달릴주자인데 달릴주는 먼저 쓰고 책받침이라고 부르는 부수예요. 책받침은 나중에 쓴다라고 해서 예시를 보면 달릴주 옆에 몸기를 쓰면 일어날 기자고요. 도끼긴을 쓰고 책받침을 쓰면 가까울 근자가 되는데 이 쓰는 순서가 틀리죠. 왜 그러냐면 자, 달릴주자는 혼자 쓸 수 있는 단독 글자라고 해요. 그런 걸 제부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경주하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하다 할 때 이 주자를 쓰거든요. 뭐 주행하다, 뭐 이렇게 뭔가를 가고 있다 해서 혼자 쓸 수 있는 단어가 다른 자와 결합해서 새로운 자라면 단독체로서 인정을 해줘서 먼저 써요. 그런데 뒤에 있는 책받침 부수, 나중에 부수자를 할 때 제가 설명을 할 건데 얘는 절대 혼자 쓸 수 없어. 이런 자 한 번도 안 봤죠. 왜냐하면 얘는 무조건 누구와 결합을 해야 되는 한자예요. 그래서 뭔가 결합하는 한자는 자기를 겸손한 것처럼 뒤에 써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도끼균을 쓰고 그 다음에 써야 되는데 선생님이 아이들 지도하다 보면 전혀 이런 필순을 지키지 않고 열심히 이거 써주고 얘를 쓰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거든요. 오늘 필순의 동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글씨를 바르고 예쁘게 쓰는 규칙이 있다. 그 규칙을 되도록이면 지켜서 썼으면 좋겠다는 바람 중에 선생님이 한번 영상을 올리는 건데요. 첫 번째, 자, 정리 한번 할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다. 위에서 아래로 쓴다. 가로획과 세로획이 가면 무조건 가로를 쓴다. 삐침과 파임이 만나면 삐침을 먼저 쓴다. 좌우의 모양이 대칭일 때는 가운데를 먼저 쓰고 쓴다. 안쪽과 바깥쪽을 다 써야 될 때는 안쪽을 다 채운 후에 마무리를 한다. 꿰뚫는 혹은 나중에 쓴다. 가운데 중을 기억하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점은 언제 쓴다? 마지막에 찍다. 받침 글자 중에 달릴주밖에 없어요. 달릴주가 나오면 얘는 먼저 써주지만 책받침, 받침 역할하는 이 자는 무조건 언제 쓴다? 마지막에 쓴다. 이렇게 해서 총 규칙이 9가지인데 이 규칙을 지켜서 쓴다면 한자를 바르게 예쁘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제가 이제 다음 영상은 어떤 걸 올릴 거냐면 방금 여기에서 책받침이라고 표현했죠. 이 받침이 뭔지, 저번 시간에 사람인 변이 뭔지, 변, 받침, 발, 이런 말은 뭐지? 자, 이런 말들은 부수에는 위치가 오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면서 그 뒤에다 꼬리표처럼 이름을 하나 달고 다니는 게 있어요. 그것이 한 총 8가지 정도 되는데 그거를 다음 영상에 올려드릴게요. 자, 오늘은 한자를 바르고 예쁘게 빨리 쓰는 비법 배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